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물질 대사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이야기하고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죠.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한다. 화학 반응은 열출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 대사도 열출입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보기에서 기억.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끊임없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요. 물질 대사 과정에서 항상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항상 일어나야 되겠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디펩타이드가 되는 동화작용에 대한 예를 나타낸 거고, 두 번째 그림은 녹말이 단당류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냈죠. 가, 동화작용, 나, 이화작용. 옳은 문장. 나 과정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분해를 통해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방출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디귿. 가 과정에서는 효소가 관여하고 나 과정에서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동화작용이 됐든 이화작용이 됐든 항상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는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림 간은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 나는 어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인데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에너지 상태가 높기 때문에 나는 동화 작용을 나타냈네요.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과정은 동화 작용이고요. 에탄올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이제 분해되는 과정은 이화 작용이 되는 거고요. 보기에서 기억. A 과정에서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동화작용 맞는 이야기고, 니은 B 과정에서는 나와 같이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 에탄올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되는 과정은 이화작용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요. 옳지 않은 문장. A와 B는 모두 물질 대사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세포 내에서 발견된 어떤 물질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지금 이 물질은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ATP를 나타낸 거죠. 1번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다. 옳은 문장. 세포의 생명 활동에 그렇죠.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원이다. 3번 세포호흡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가 기억에 저장된다. 디귿이 끊어지면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된다? 아니죠. 기억이 끊어져야지만 디인산, 아데노신 디인산인 AT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되는 거고요.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끊어질 때는 비교적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결합을요, 우리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표현해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 D는요, 일반적인 공유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림 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나는 ATP의 합성과 분해를 나타냈는데요. 세포 호흡의 의의가 뭐냐라고 표현한다면 ATP 합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요, 발생한 열에 의해서 ATP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나 그림에서 ATP가 생성되는 그림은요, 니은 과정이 ATP가 생성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와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그때 발생한 에너지를 통해서 일부분이 ATP로 저장이 된다. 기억, A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가 되고요. 그리고 B가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니은 근육 운동을 할 때 기억의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죠. 몸에 저장되어 있던 ATP가 분해가 되면서 근육이 운동할 때의 기계적 에너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되고요. 리을 가에서 방출된 열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한다가 맞는 내용이에요.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과정을 이야기했는데요. 간은 포도당과 산소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에서의 열과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간은
예, 세포 호흡 과정이 되는 거고요. 나는 ATP가 ATP로 분해되는 과정을 지금 나타낸 거죠. 1번 가는 세포 과정이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2번 나는 이화작용이다. 그렇죠. ATP가 ADP로 이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화작용 옳은 문장. 3번 각 과정에서 방출된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는 모두 ATP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고요. 일부분만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문장. 4번 ATP 한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 양은 ADP 한 분자에 저장된 에너지보다요. 예, 대략 7.3kcal만큼의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5번 나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 또한 다른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정답은 3번. 그림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의 일부와 물질 기억린 디귿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린 디귿은 각각 포도당, 산소,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다. 기억을 볼까요? 호흡기를 통해서 기억이 조직세포로 들어왔고요. 조직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하는데 사용이 됐네요. 그럼 기억은 산소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소화기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들어왔고 세포 호흡에 사용됐으니까 니은은 포도당이 되겠죠.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세포 호흡한 결과 물과 열과 ATP 합성됐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노폐물로서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이 되겠네요. 기억은 헤모글로빈에 의해 운반된다. 산소는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요. 니은은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가 된다. 포도당은요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관으로 흡수가 돼 가지고요. 심장으로 이동해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이 돼요. 그래서 소장의 융털로 흡수가 된다. 옳은 문장. 기억, 니은, 디귿의 이동에는 그렇죠. 순환계가 관여를 한다.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 그림은 인체에 있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와 나는 각각 소화계와 호흡계 중에 하나다. 녹말이 소화계를 통해 들어오죠.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은 호흡계에 의해 1. 가에서는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소화계는요. 녹말, 단백질, 지방 같은 고분자 물질을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이나 글리세롤 같은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그런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 2번 녹말의 구성 원소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질소는 단백질이라는 물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3번 가에서 순환계를 이동하는 물질은 포도당이다. 소화계를 통해 포도당이 순환계로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는 거죠. 3번 옳은 문장. 4. 산소가 나에서 순환계로 이동할 때 ATP가 소모된다. 산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또한 교환이 되거나 혹은 운반이 될 때는요.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환되고 운반이 돼요. 그래서 확산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물질의 수송 방법이라고 통합과학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는 내용 5번 가에서 흡수되지 않는 물질은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가에서 흡수되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영양소 중에 흡수되지 않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 중에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물질은 소화계인 대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옳은 내용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림은 사람의 순환 경로를 나타냈고요. A는 폐는 호흡계가 되는 거죠. B는 심장은 순환계, 그리고 C는 간은 소화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D는 콩팥은 배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볼까요? 기억은요, 심장과 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고요. 심장에서 폐 쪽으로 혈액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폐 동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은 심장과 온몸의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이 돼요. 폐동맥과 대동맥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폐동맥은요, 단위 부피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고요. 대동맥은 반대로 산소의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1번, A는 순환계에 속한다. 아니죠. 호흡계에 속하는 거고요. 2번, 소화기에 섭취된 영양소는 그렇죠.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조직 세포로 이동을 하고요. C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예,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고. 4. 혈액 속에 포함된 요소와 물은 그렇죠.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이 되고요. 5. 단위 부피당 이산탄소의 양은 기억 폐동맥이 니은 대동맥보다 많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생콩즙을 이용해 오줌의 성분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생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인 뮤레이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BTB 용액은 산성일 때가 노란색, 중성일 때가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을 띈다라고 제시를 했네요. 오줌이 든 비커에 BTB 용액을 넣고 오줌의 색깔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초록색을 띄었다. 그러면 오줌은 중성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생콩즙을 이제 조금 넣고 용액의 색깔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파란색이 됐대요. 그러면 염기성을 나타낸다. 이 이야기는 요소가 생콩즙에 들어있는 이제 유레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뭐로 분해가 되냐면 암모니아로 분해가 돼요. 근데 이제 요소는 액성 자체가 중성, 그리고 분해된 암모니아는 액성 자체가 염기성. 그래서 이 실험은 요소가 유레이스에 의해서, 즉 생콩즙 안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암모니아로 분해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 돼요. 보기에 기억, 가의 결과로 보아 오줌은 중성이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나의 결과를 통해 오줌에 요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네. 효소 A의 요소가 분해되면 산성을 띠는 물질이 아니라 염기성을 띠는 물질인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문장이군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하루 동안의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 경우는 에너지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되면 체중 감소, 영양실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나의 경우는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되면 비만이나 대사성 질환을 가질 수가 있겠죠. 기억, 가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예, 옳은 문장. 니은, 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비만이 될 수 있다. 역시 옳은 문장. 가와 나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모두 고혈압과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는 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12번. 그림은 고등학생인 철수와 영희의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1일 영양소 권장량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고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며 철수와 영희의 활동량은 고등학생의 평균 활동량 수준이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럼 먼저 철수를 보면 철수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권장량에 비해서 적은 반면 지방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많네요. 1일 권장량은 60g인데 철수는 200g에 해당하는 지방을 섭취하고 있고요. 영희는 탄수화물은 뭐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지방도 그렇고요. 단백질이 권장량이 60인데 딱 그거의 절반만큼을 섭취를 했네요. 그러면 철수가 1일 동안 섭취한 에너지 양을 한번 이제 계산해 보면요. 탄수화물이 이제 400. 그러면 400에다가 1g당 4kcal. 그리고
지방이 200, 역시 4kcal. 예, 지방은 9kcal죠. 지방은 9kcal 이제 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9. 그다음 단백질은 100. 단백질 역시 4kcal가 되는 거죠. 0이 탄수화물 380, 4kcal, 그리고 지방은 50, 9kcal, 그리고 단백질은 30, 4kcal.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거죠. 철수가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는 3,800 kcal가 되고요. 영희는 2,090 kcal가 되겠네요. 보기 철수는 에너지 권장량에 가깝게 섭취하고 있다. 1일 권장량을 계산하지 않아도 철수가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일 권장량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영희는 이러한 영양 섭취를 지속하면 근육이 약화될 수 있다. 그렇죠. 단백질을 1일 권장량에 비해서 딱 절반, 반만 지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요. 철수와 영희의 1일 권장량에서 영양소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철수의 경우 탄수화물의 1일 권장량은 465 곱하기 4, 186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은 60 곱하기 9, 540, 탄수화물은 75 곱하기 4, 300이 1일 권장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철수의 경우 1일 권장량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540으로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영희도 한번 해볼까요? 영희 탄수화물 1일 권장량 364 곱하기 4, 1456 kcal, 그리고 지방은 46 곱하기 9, 414 kcal, 단백질은 60 곱하기 4, 240 kcal. 그래서 영희나 철수나 1일 권장량의 영양소 중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가는 도시와 농촌에 사는 사람의 나이에 따른 1일 에너지 소비량을 나는 정상 체중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나이에 따른 1일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고요. 보기로 바로 넘어가면 가에서 20세에서 36세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많죠. 나에서 20세의 비만인 사람, 20세인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보다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적고요. 같은 에너지를 섭취할 경우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 사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에너지 섭취했을 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겠네요. 어떤 대사성 질환의 증상을 나타낸 것이다.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는다. 체중이 줄어든다. 오줌을 자주 눈다. 물을 많이 마신다.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네요. 당뇨병. 이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복부 비만인 경우에 발병 확률이 높고요. 혈당 수치가 높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요. 그리고 유전성 질환으로 생활 습관과는 관련이 없다.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요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과도한 이제 영양 섭취나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유전성 질환으로 생활 습관과는 관련이 없다.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